여러분, 국어 활동책을 펴봅시다. 국어 활동책 24쪽을 펴보세요. 오늘은 수사슴의 뿔과 다리라는 글을 읽고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선생님의 목소리로 읽어주겠습니다. 수사슴의 뿔과 다리. 숲에서 뛰어놀던 수사슴이 목이 말라 연못을 찾아왔어요. 수사슴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 뿔 좀 봐. 정말 멋지다니까. 하지만 내 다리는 정말 못 봐주겠어. 왜 이렇게 가늘기만 한 걸까? 사파를 보니까 수사슴은 연못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있는데 뿔은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다리는 가늘기만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 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때 어디선가 사냥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사냥꾼이 가까이 왔구나. 어서 도망쳐야지. 수사슴은 깊은 숲을 향해 서둘러 뛰어갔어요. 그러다 그만 사슴의 멋진 뿔이 튀어나온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았어요. 이런, 내 뿔 때문에 이제 꼼짝없이 붙잡히게 되었네. 안 돼! 그럴 순 없어. 수사슴은 가늘지만 튼튼한 다리로 힘껏 발버둥을 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나뭇가지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지요. 가는 다리 덕분에 수사슴은 사냥꾼을 피해 멀리 도망갈 수 있었답니다. 우리 24쪽과 25쪽 내용에서 각각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간추려 봅시다. 24쪽에 먼저 배경과 등장인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글의 배경은 어디인가요? 교과서에 적어 볼까요? 배경은 이 일이 일어난 곳을 말하는 거예요. 배경은 어디인지 적어 보세요. 배경이 어디 나와 있죠? 첫 번째 줄에 지금 배경이 숲이라는 것이 나와 있죠. 여러분이 적어 보시고요. 그럼 주인공은 누가 있는지 적어 볼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누구의 눈으로 바라본 일인가요? 사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사슴이죠. 수사슴이라고 적어보세요. 선생님의 영상이 빠르다면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천천히 적으면 됩니다. 수사슴은 남자 사슴인가요? 여자 사슴인가요? 네, 남자. 수컷이죠? 수컷 사슴을 수사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만 읽었을 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제목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슴의 뿔과 다리에 대해서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아요. 그러면 교과서에 남는 부분에 24쪽의 내용을 한두 문장 정도로 간추려 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24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짧게 간추려 적어보세요. 잠시 뒤에 영상을 재생시키고 선생님이 간추린 문장을 들려주겠습니다. 잘 간추려 보았나요? 24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수사슴은 자신의 뿔은 마음에 들어 했지만 자신의 다리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25쪽의 내용을 돌아보러 가겠습니다. 이 25쪽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누가 등장했나요? 등장인물이 새로 나왔습니다. 등장인물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바로 누가 나왔냐요? 여기서 새로운 등장인물이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인물의 대화가 나오진 않았지만 사냥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알 수 있죠. 등장인물로 사냥꾼을 꼭 쓰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할 때는 새롭게 누가 등장했는지 알면 좋습니다. 사냥꾼의 대화나 행동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사냥꾼이 수사슴에게 다가온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25쪽에서 벌어진 일도 여러분이 스스로 간추려 볼까요? 이 아랫부분에 25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 간추려서 적어보세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기에 바른 글씨로 적어봅시다. 잘 간추려 보았나요? 25쪽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사냥꾼이 쫓아와 사슴이 숨었는데 숨다가 뿔이 걸리고 말았어요. 사슴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다리가 아주 튼튼하여 잘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간추렸나요? 사냥꾼이 쫓아와 수사슴이 도망갔고 뿔이 걸렸지만 튼튼한 다리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간추린 내용이 선생님과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 됩니다. 수사슴이 도망쳐야 하는 상황, 그리고 뿔은 걸렸지만 튼튼한 다리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 이 두 가지 내용만 포함되면 잘 간추린 것입니다. 원래 간추린다는 것은 더 길고 복잡한 글일 때 조금 더 짧게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쓰는 방법이라 지금처럼 글이 길지 않을 때는 간추리는 것을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글의 내용을 잘 간추릴 수 있도록 연습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해보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 글을 읽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26쪽을 볼게요. 이 글에 나타난 사슴의 생각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우리가 인물의 마음 또는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파악할 때 어떤 것을 근거로 알 수 있죠? 바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면 사슴이 직접 이야기한 내용, 이 따옴표 안에 들어간 내용이고,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연못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행동. 이렇게 등장인물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를 통해 사슴이 어떤 친구인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사슴은 어떤 친구였어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사슴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좀 신경을 쓰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뿔은 마음에 들어하지만 자기 다리는 가늘다고, 그래서 쓸모없다고 파악하는 걸로 봐서 원래는 자기
외모에 대해서 완벽하게 만족하지는 않았던 인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냥꾼에게 쫓기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자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이 가느다란 다리도 튼튼하게 또 빨리 자신의 몸을 지탱하고 도망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신체 부위라는 걸 깨달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마 사슴은 처음 연못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와 사냥꾼에게 쫓기고 나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다리가 보기에 좋지 않다고 해서 보기에 너무 가느다랗기만 하다고 해서 실제로도 쓸모없는 것은 아니죠. 보이는 것과 실제의 쓸모는 다르다는 걸 사슴이 아마도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슴의 생각, 사슴의 말에서 드러난 사슴의 생각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보세요. 선생님이 말이 조금 꼬였네요. 이 글에 드러난 사슴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춰놓고 충분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주세요. 잘 적어보았나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내 뿔 좀 봐. 정말 멋지다니까. 자기 다리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슴의 생각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사슴은 자신의 외모에 너무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구나. 사실 다리가 보기에 가늘다고 해서 실제로도 쓸모없는 건 아닌데 사슴이 이 사실을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선생님도 사실 사슴과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서 선생님의 경험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운동선수처럼 몸이 튼튼하고 근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선생님의 취미인 활쏘기도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멋진 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선생님이 멋지다고 생각한 연예인만큼 근육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은 속상했는데 그때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 사슴도 자기 다리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속상했을까 하고 공감도 조금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선생님은 선생님의 몸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 사슴이 빨리 자기 몸에 좋은 점을 깨달았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자유롭게 써보세요. 그럼 두 번째 나온 생각. 이런 내 뿔 때문에 이제 꼼짝없이 붙잡히게 되었네.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이 부분을 읽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적어볼래요?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슴이 드디어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구나 하고 조금은 다행이기도 하고 이 사슴이 지금의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잘 도망칠 수 있을까? 하고 걱정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사슴이 원래 뿔을 자랑스러워하고 다리를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냥꾼으로부터 도망치는 시간을 통해서 뿔과 다리에 대한 생각이 바뀌겠구나. 뿔은 겉보기엔 좋아도 실제로는 쓸모가 없을 때가 있고 방해가 될 때도 있고 다리는 겉보기에는 좋지 않지만 쓰임이 좋을 때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뿔과 다리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사슴의 생각에 대해 갖고 있는 의견을 솔직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나중에 등교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적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3번에는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너무 길거나 짧지 않게 여러분이 쓰고 싶은 만큼 쓰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줄 크기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요. 글씨를 좀 더 크게 혹은 글을 많이 쓰고 싶은 친구는 따로 포스트잇이나 다른 메모지에 작성한 후에 이 자리에 붙여서 와도 됩니다. 얼마든지 길게 써도 좋으니까 부담 없이 적고 이 자리에 붙여 오도록 하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3번을 해결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27쪽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맞춤법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나요? 선생님이 처음에 선생님 소개 영상을 올릴 때 올해 다짐했던 것 중 하나가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죠. 바른말 고운말을 사용하는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는 맞춤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국어책이랑 국어활동책 중간중간에 맞춤법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빼놓지 않고 풀도록 해요. 그림을 보고 바르게 쓴 낱말에 동그라미표를 해봅시다. 전화를 하면서 이야기했네요. 금방 갈게. 우리가 말할 때는 금방 갈게 라고 센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글로 적을 때는 갈, 개가 맞아요. 깨를 쓸 때는 언제인가요? 선생님, 깨. 교장 선생님, 깨. 부모님, 깨. 누구에게 라고 표현을 할 때 줄임말로 깨를 사용하죠. 이때를 빼고 어디 어디에 가도록 할게, 무엇을 하도록 할게 라고 사용할 때는 깨가 아니라 개를 써야 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갈게, 내가 할게. 또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음식을 앞에 두고 내가 먹을게, 먹을 개로 쓴다는 거. 읽을 때는 먹을게, 갈게, 할게라고 읽지만 쓸 때는 개로 쓴다는 거. 또 엄마, 나 친구랑 놀고 올게. 친구랑 놀고 올게. 이만 잘게. 잘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문제도 아마 짐작했을 겁니다. 아, 일찍 일어날 걸. 말할 때는 무엇 할 걸. 이렇게 하지만 쓸 때는 걸이 아니라 걸. 걸은 언제 쓰죠? 껄껄껄 웃었습니다 할 때, 이럴 때는 껄껄 쓰지만 아, 무엇 할 걸 그랬어. 무엇을 할 걸 그랬어. 갈 걸 그랬어. 일어날 걸 그랬어. 책가방을 교실에서 가져올 걸 그랬어. 무거운 짐을 두고 올 걸 그랬어. 이럴 때는 걸을 쓴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 그림을 볼게요. 이때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까를 쓸 때는 갈까? 할까? 어머니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실까? 동생에게. 동생아, 내가 간식 좀 나눠줄까? 언니랑 같이 놀까? 형이랑 같이 놀까? 언니, 우리 같이 공부할까? 이때는 까로 씁니다. 사용하는 예들이 모두 달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맞춤법은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이 방금 말한 예들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글쓰기 연습도 하면 어느 순간 맞춤법을 잘 지키는 어린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아마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조금 낯설게 느껴질 텐데요. 할머니가 말씀하고 계시죠? 아유, 왜 늦을꼬? 늦을꼬는 무엇 할까? 이걸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이 왜 늦을꼬? 라는 말은 잘 쓰지 않지만 늦을까? 왜 늦을까? 랑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잘 쓰지 않고 어르신이 쓰는 표현이죠. 아유, 왜 늦고 그러니? 왜 이렇게 늦을까? 이것을 어른들이 왜 이렇게 늦을꼬? 저걸 어찌할꼬? 이렇게 걱정하는 의미를 담아서 무엇 할꼬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네 번째 표현은 여러분이 잘 쓰지 않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사용되는 건 생활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꼭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무엇을 할게, 내가 가도록 할게, 내가 할 거야. 이때는 개로 쓰고 무엇을 할 걸, 내가 할 걸 그랬어, 할 걸. 이럴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고 기본형으로 쓴다는 거 기억하고요. 무엇을 먹을까? 할까? 줄까? 할 때는 소리 나는 대로 까라고 쓴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이런 표현을 생활 속에서 쓸 때 가끔씩 떠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정리되어 있는 문장을 읽어주겠습니다. 갈개는 갈개로 읽고 갈개로 씁니다. 일어날 걸은 일어날 걸로 소리는 나지만 소리 나는 대로 쓰지 않고 걸로 씁니다. 하지만 먹을까? 늦을 거와 같이 묻는 말은, 물어보는 말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일은 내가 먼저 할게. 묻는 말 아니죠? 내가 하겠다고 하는 문장이죠. 내가 할게. 너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걸. 읽을 때는 좋았을걸 이라고 하지만 쓸 때는 센 소리 아니고 걸로.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묻는 말이네요. 물음표인 걸 보면 알 수 있죠? 누가 여기를 청소할까? 물어보는 말. 무엇 할까? 할까가 맞을 거고, 방이 왜 이리 좁을꼬? 이때도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센 소리 꼬가 됩니다. 3번까지 모두 해결하였나요? 앞에 수사슴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글을 쓰는 게 이번 시간의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수다스문과 관련된 내용을 잘 기억하고 간추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하는 거가 가장 중요했고, 이 뒤에 맞춤법은 꼭 외운다기보다는 알아두라고 선생님이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클래스팅을 보고 잘 영상과 학습지 모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